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40 중반의 남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채널을 알게 된 지는 3달 정도가 되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 세상에 기구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곳에서 들은 이야기를 제가 아내에게 세상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 하면서 알려줬더니, 아내가 우리 사연도 한번 보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없는 글솜씨로 저희 사연을 한번 써내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자랑하려고 쓰는 글은 아니고 저희에게도 이런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쓰는 글이니 재미있게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부모님이 요즘 세상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해야 먹고 살기가 그나마 수월해진다고 하셔서 제 의사 없이 저를 필리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지금의 저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형식 학생, 오늘 또 왔네? 우리 식당 음식이 형식 학생 입장에 맞나 봐. 어? 오늘은 내가 서비스 팍팍 줄 테니까 많이 먹고 가. 서비스 안 주셔도 돼요. 여기 식당 덕분에 한국 음식 안 기로워야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장님이 평소에 일부러 저한테 음식 더 주시는 거 다 알아요. 형식 학생이 너무 예뻐서 더 주는 거니까 평소에 준 거 서비스로 생각 안 해도 돼. 미라야, 여기 손님 서비스로 사이다랑 고기 반찬 좀 더 가져다 드려라. 아내는 필리핀 유학생들 사이에 꽤나 유명한 한식당 사장님 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4번은 방문했던 곳이라 사장님인 장인 장모와도 금방 친해졌는데 거의 매일같이 보는 아내와는 말 한마디를 섞지 못했습니다. 제 또래로 보여서 관심이 가긴 했지만 소심해 보이는 성격으로 보여서 저도 딱히 말을 걸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저 여기서 다 오네요? 형식 씨 이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 심부름으로 잠깐 장 보러 왔어요.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내는 제가 당황해할 정도로 밝은 모습으로 저에게 아는 척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매일같이 봐도 가게에서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던 아내가 저를 너무 반가워하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해야 할 정도였죠. 제가 너무 친한 척을 했죠. 식당 밖에서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친한 척을 한 것 같아요. 부담스러웠다면 정말 죄송해요.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장 보시나 봐요. 저는 오늘 제가 필요한 게 여기에만 판다고 해서 잠깐 들린 거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 집 여기 근처라서 저는 장 볼 때 거의 여기서 봐요. 형식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근처에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내가 반갑게 친한 척하는 것도 당황스러웠는데 갑자기 커피까지 같이 마시자고 하니 이 사람이 내게 목적이 있는 건가 싶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던 저는 커피를 마시러 가자는 아내의 말에 거절도 못하고 아내 뒤를 졸졸졸 따라갔었죠. 여기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원래 커피를 안 좋아했는데 여기 커피 마시고 나서는 커피를 좋아하게 됐다니까요. 형식 씨도 커피 좋아하세요? 네, 조금 좋아합니다. 근데 혹시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왜 갑자기 저보고 커피를 먹자고 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아, 다름이 아니라 형식 씨를 가게에서 자주 보니까 친근감이 들기도 하고 형식 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대화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형식 씨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알고 보니 아내는 오랜 전부터 저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제 나이를 추측해 보기도 하고 저랑 대화할 기회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식당에서는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었죠. 오늘 우연히 마트에 형식 씨 발견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형식 씨 한국 돌아가는 날까지 한마디도 못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운 마음에 말 걸었던 거예요. 그래요? 저는 갑자기 너무 친하게 인사를 건네시길래 조금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내는 저와 동갑의 나이였고 아주 어릴 때 필리핀으로 건너와 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필리핀에서 한식당에서 일을 하면서도 한국인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미리 씨 친구가 되어줄까요? 마침 나이도 동갑인데 말도 편하게 하고 식당 쉬는 날 만나서 같이 놀기도 하고 해요. 제가 여기 한국 친구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식당 쉬는 날이 잘 없긴 하지만 그럼 일단 저랑 친구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동갑이니까 말 편하게 하는 게 어때요? 아, 그리고 이참에 형식 씨 연락처도 알려줘요. 그날부터 아내와 저는 매일같이 연락하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밥을 먹으러 장인의 식당에 갔을 땐 아내와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눈 한 번에 마주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아내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씨가 정말 미안한데 우리 아버지 식당에서는 나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티는 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너한테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손님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시지 않거든.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자세히 묻지는 않고 아내가 부탁하는 대로 식당에서는 철저하게 모른 척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일주일 내내 식당 일을 해서 쉬는 날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 식당에 출근하기 전이나 출근 후에만 잠깐씩 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라야, 뜬금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을래? 몇 달 뒤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너도 한국 오고 싶어 했으니까 이 기회에 나랑 같이 한국 가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서 고백하는 거야. 나도 너랑 사귀는 건 좋지만 내가 한국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나도 한국으로 가고 싶긴 한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야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 너 필리핀 온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여기로 오고 나서 한국에 한 번도 못 가봤다면서.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진 않더라도 잠깐 여행이라도 가보는 게 어때? 그것도 부모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가능해. 너도 알겠지만 식당 일이 워낙 바빠서 내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거든. 아내의 삶은 장인 장모 위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장인 장모 허락 없이 아내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 아내가 안타까웠던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한 달 전 장인 장모를 찾아뵀습니다. 형식 학생이 우리 미라랑 교제를 하고 있다고?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어? 왜 그동안 미라가 우리한테 말 안 했지? 미라는 우리한테 비밀 같은 건 없는데 말이야. 제가 미라한테 말하지 말자고 부탁해서 미라가 숨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식당에 들르는데 저희 교제 사실 알면 두 분이 불편해하실까봐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었거든요. 아유, 우리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 형식 학생도 알겠지만 우리가 형식 학생을 좀 좋아해야지. 근데 형식 학생 다음 달이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우리 미라랑 어떡하지? 헤어져야겠네. 장모는 마치 저희가 헤어지길 바라는 사람처럼 신이 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헤어지진 않을 거예요. 가능하다면 미라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미라를 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형식 학생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형식 학생이 돈이 있기를 해? 아니면 우리 미라가 돈이 있기를 해? 결혼하는 것도 아니면서 미라를 한국으로 데리고 간다니. 형식 학생이 지금 어리니까 젊은 패기라는 소리라고 생각해? 지금 제가 가진 게 없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미래 지낼 곳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희 집에서 지내면 되고요. 형식 학생 부모님이랑은 이야기가 된 거야?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 미라 데리고 한국으로 갈 생각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괜히 보냈다가 우리 미라 고생하면 어떡해. 가려거든 형식 학생만 가고 우리 미라 데리고 갈 생각은 하지 마. 장인 장모가 죽어도 아내를 한국으로 보내줄 수 없다고 해서 일단은 장인 장모의 말대로 저만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을 떠나기 전 제가 장인 장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업하고 안정이 되면 미라 데리고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땐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 한국 가서 취업하고 우리 미라 데리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렇게 해봐. 형식 학생 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장모는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으로 말하며 저를 무시했는데 그게 저희 큰 원료가 되어 한국으로 귀국한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독한 마음을 품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덕분인지
저는 꽤나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고 일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아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미라 너 한국 온다니까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은 뭐라고 하셨어? 설마 또 가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지? 내가 비행기 타러 가는 순간까지 나보고 너만 행복하면 좋냐고 배신자로 가긴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 한국 오면 엄마랑 아빠 볼 일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뭐라고 하든 나는 신경 안 쓰려고. 유학생들에겐 그렇게 한없이 다정하던 사람들이 자기 딸에게는 왜 그렇게 야박하고 못되게 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 말대로 아내가 한국으로 오게 되면 장인 장모를 볼 일이 1년에 한두 번도 없으니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인 장모가 한국으로 들어와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분 가게는 어쩌고 오셨어요? 천하문자 식당 하기 많이 힘들 텐데. 두 분 다 자리 비워도 괜찮나요? 필리핀에 있는 식당은 재민이가 혼자서 하기로 했고 우리도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볼 생각으로 들어왔어. 한국에서 사시기로 했다고요? 어쩌다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두 분 한국에서 무슨 일 하시려고요? 무슨 일 할 생각으로 온 건 아니고 미라가 한국 가서 사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다시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래서 말인데 이서방 우리 집 구할 때까지만 이서방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 말도 없이 무작정 한국으로 들어와 저희 신혼집에서 머물러도 되냐는 장인 장모의 부탁에 거절하고 싶기는 했지만 아무리 싫어도 사랑하는 내 아내의 부모님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라한테는 내가 따로 말하면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우리들이 쓸 방 하나만 내줘. 그리고 신혼집이니까 우리도 눈치껏 적당히 살다가 금방 나가도록 할게. 그럼 집 구하실 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미라도 싫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장인 장모에게 아내가 싫어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아내가 저보다 더 싫어할 거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내는 장인 장모가 저희 신혼집에 들어온 그날 밤 안방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떻게든 안 된다고 했어야지. 엄마랑 아빠가 한국에 들어온 것도 싫은데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니. 내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온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없긴 왜 없어. 나랑 결혼했고 이렇게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집 구하실 때까지만 있다가 바로 나가신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금방 나가실 거야. 당신은 그 말을 믿어? 내가 아는 우리 엄마랑 아빠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고 빈대처럼 우리한테 붙었을 게 분명해. 우리 진짜 앞으로 어떡해. 저는 아내가 조금 과한 걱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인 장모는 정말로 빈대처럼 저에게 꼭 붙어서는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서방, 미안한데 혹시 우리 용돈 좀 줄 수 있나? 장인어른 고등학교 동창들이 우리 오랜만에 한국 갔다고 밥 먹자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필리핀에서 사업하다 온 우리가 친구들한테 한턱 쏴야지 않겠어? 엄마, 아버지 동창부들 밥 사다 드리는 자리 가는데 왜 이서방한테 그 돈을 달라 그래? 아버지랑 엄마 돈 없어? 가서 우리 사이가 사는 거라고 하면 우리 어깨가 올라가니까 우리 이서방 자랑할 겸 그러려고 하는 거지. 왜? 미라 너는 네 남편 돈 우리한테 쓰는 게 그렇게 아깝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형편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엄마 분명 한두 푼 쓰는 게 아닐 텐데 이서방한테 너무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장인 장모는 집을 구하기는커녕 매번 저에게 용돈을 요구했고 환갑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장인 장모에게 얼른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는데 아내와 제가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미라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내년 여름에 출산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미라가 임신을 했다고? 우리 네 사람 매일같이 한 집에 붙어 살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대? 이서방랑 미라 참 대단하네.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긴 하나 봐. 그런 말씀 마시고요, 장모님.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이제 아이 태어나면 방이 하나 필요해서 그러는데 두 분 지낼 집은 구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집에서 지내신 지도 1년 되셨는데 언제쯤 집을 구하시나 싶어서요. 아이를 낳으면 정말 방이 하나 더 필요하기도 했지만 이 핑계로 장인과 장모를 집에서 내쫓을 생각에 이야기를 꺼냈는데
장모가 입을 꾹 다물더니 옆에 앉아있던 장인의 옆구리를 쿡 하고 찔렀습니다. 그러자 장인이 입을 열더니 저에게 집을 하나 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서방, 혹시 가능하면 우리들 살만한 작은 집 하나만 구해줄 수 있나? 우리가 집을 구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우리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자가 원룸 하나 겨우 구할 수 있더라고. 우리 둘 다 평생 원룸 같은 데서는 안 살아봐서 원룸은 좀 그러네. 그래, 이서방 뭐 같은 돈 없어? 아니면 지금 좋은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해주는 대출로 돈 좀 구해서 우리 방 2칸짜리 집 하나만 구해줘. 장인 장모가 살 집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대출을 해서라도 자기들 살 집을 구해달라는 장인 장모의 뻔뻔함에 오만정이 다 떨어지긴 했지만 장인 장모가 하루라도 빨리 저희 집에서 나가길 바랐던 저는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방 2칸짜리 빌라집을 전세로 얻어주었습니다. 제가 장인 장모가 살 집을 구해줬다고 하자 아내가 울고 불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해주긴 왜 해줘? 원룸 구할 돈밖에 없으면 원룸이라도 구해서 살라고 하고 내버려 둬야지. 왜 없는 돈 빚까지 내서 그렇게 해주냐고. 당신 진짜 바보 등신이야? 그래도 장인 장모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어? 그리고 나는 두 사람이 빨리 내 집에서 나갔으면 해서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거라고. 당신도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힘들어했잖아. 1년 동안 우리가 엄마랑 아빠한테 쓴 돈만 해도 얼마야? 그걸 생각했어라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쫓아냈어야지. 우리 엄마랑 아빠는 한 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바라고 요구할 거라고. 당신 앞으로 그거 다 감당할 자신 있어? 어쨌든 저보다는 아내가 장인 장모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니 이렇게 화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제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돼서 바로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화를 내던 아내가 먼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괜히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당신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미안해. 우리 엄마 아빠 대신 내가 사과할게.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거야. 당신이 왜 사과를 해? 당신 말 들어보니까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당신한테 물어보고 당신이 하자는 대로 했어야 하는데 내 맘대로 해서 내가 더 미안해.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 여보, 앞으로는 우리 엄마랑 아빠 도와주지 않겠다고 나랑 약속해. 두 사람이 떼쓰고 화내도 무시하고 절대 도와주지 마. 장인 장모에게 절대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아내와 약속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장인 장모가 저희 회사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서방, 미라한테 비밀로 하고 오늘 우리 셋이 같이 저녁 좀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 우리가 이서방한테 괜히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왔어. 아내 몰래 할 이야기가 있다는 장인 장모가 저에게 할 말은 안 봐도 뻔했습니다. 분명 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청할 게 분명하다고 예상을 했죠. 그리고 그 예상은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적중했습니다. 이서방이 우리 셋 집 구해준 건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염치 불구하고 하나만 더 부탁을 해도 될까? 무슨 부탁이길래 두 분이 저희 회사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장모님, 근데 저 이제 진짜 돈이 없어요. 모아둔 돈 다 털어서 두 분 전세 직구해 주신 거 장모님도 아시죠? 알지. 이서방 안심해도 돼. 우리도 큰 돈 부탁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냥 매달 소소하게 우리 생활비 하라고 용돈 좀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왔어. 이서방,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용돈이요? 장모님, 저 이거 나이 태어난 거 아시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돈 모아야지 미라 아기 나오면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미라랑 저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두 분한테 용돈을 보내드려요? 산후조리원 때문에 그래? 그거는 내가 해주면 되니까 그저 안 들어가도 돼. 그리고 뭐 얼마나 좋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려고 돈까지 모아? 애 낳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짜 기분 아니야. 장인 장모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아내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장인과 장모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여면서까지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이서방, 그게 안 바랄 테니까 매달 150만 보내줘.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절대로 더 이상 도와달라고 안 할게. 장모님, 제 월급 얼마인지 아시고 15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분한테는 그게 적은 금액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150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100으로 하자. 그 정도 가능하지? 솔직히 100으로 우리 둘 먹고 살기 너무 빠듯하지만 내가 이서방 사정 봐서 그 정도만 받을게. 모자라는 건 우리가 노가다를 띄어서라도 벌어야지 뭐. 도대체 필리핀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처남은 뭐 하길래 장인과 장모가 저만 바라보고 사나 싶었습니다. 아내와 약속을 지켜야 했지만 장인 장모에게 진리의 대로 질려버린 저는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용돈으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대신 미라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왜? 미라 그년이 또 뭐라고 해? 내가 그렇게 키우지도 않았는데 그놈의 성질머리는 누구 닮은 건지 모르겠다. 그렇게 저는 아내 몰래 매달 장인 장모에게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사정이 정말 어려우면 그것도 못하긴 했겠지만 그땐 어느 정도 여유가 조금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인 장모에게 원망을 들을 바에 돈을 보내주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용돈을 보내줬던 것이었는데 아내 말대로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설마 또 돈 때문에 찾아오신 건 아니죠? 저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해드려요. 그때 저한테 더 이상 금전적으로 도움 안 받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이서방,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기분 나쁘게 왜 사람 말하기 전에 선수 쳤어. 그런 식으로 말해? 자네 우리한테 코딱지만한 전세집 구해주고 매달 용돈 조금 보내준다고 엄청 경솔해졌다. 누가 보면 자네가 뭐 대단하게 우리 도와준 줄 알겠어. 장모님은 미라 출산할 때도 안 찾아오시는 분이시지만 돈 필요하실 때만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신 거 제가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돈 말고 다른 문제 때문에 저 찾아오신 건가요? 장모는 전곡에 찔렸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는 아내가 대학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으로 출산했을 때도 코빼기 한 번을 보이지 않았지만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자 할 때만 부지런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건데 현금으로 5천만 원만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돈이 너무 필요해서 말이야.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쓰시길래 5천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을 너무 쉽게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또 삐딱하게 말하네. 우리도 5천만 원 빌려달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아. 그리고 정말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사치 부리는데 쓰려고 하는 거겠어? 필리핀에 있는 이서방 처남 말이야. 우리 재민이 결혼한다고 돈 좀 보태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처남 결혼 자금으로 쓸 5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장모의 말에 화가 난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서방, 어른들 앞에서 버릇없게 이게 무슨 행동인가? 우리가 무리한 부탁한 것도 아니고 미라 동생 결혼하는 거 도움 좀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 처남 결혼하는데 그 큰 돈이 왜 필요하답니까? 그리고 처남 필리핀에 사는 식당에서 나오는 돈 다 처남 혼자 쓰는 거면 모아둔 돈 꽤 될 텐데 왜 장인어른이나 장모님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남도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재민이 욕할 거 없어. 재민이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들 결혼하는데 그 정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해주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재민이 모아둔 돈 없고 필리핀에서 힘들게 살고 있어. 장모님, 우리 결혼할 때 장모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으세요? 돈 없다고 10원 한 장 안 보내주신 거 잊으셨어요? 그걸 까맣게 잊으신 게 아니라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지 말았어야죠.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서운한 마음도 들고 아내가 안쓰럽기도 해서 화가 나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서방, 미라 몰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빌려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고 못 믿겠으면 내가 가스까지 써줄게. 이서방도 남자니까 재민이 마음 잘할 거 아니야. 장모님, 저 진짜 돈 없어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사시는 집 보증금도 아직 못 갚고 있는데 어디서 5천만 원을 그래서 가져다 드려요. 그리고 처남 결혼 자금 정도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알아서 구하셔야죠. 이서방, 내가 돈 빌린 입장이라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서방은 좋게 말해서 알아들을 사람이 아닌 것 같네. 솔직히 말해서 필리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미라 훔쳐가듯이 한국으로 데려온 사람 이서방 자네 아닌가? 자네만 아니었으면 미라도 우리도 필리핀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태어났을 때랑 군대와 생방 훈련받을 때 말고는 살면서 눈물 한 번 흘린 적 없던 저였는데 그때 화도 나고 속이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장모님 그게 무슨 억지예요? 제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보고 한국으로 오라고 했었나요? 두 분이 살고 싶어서 오셨으면서 왜 그게 제 잘못이라는 것처럼 말하세요? 한국에서 살기 싫으시면 전세 빼서 필리핀으로 돌아가세요. 어쨌든 자네 때문에 우리 재민이 필리핀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는 거니까 자네가 보상해. 미라가 필리핀에서 남아서 시당에 돕고 있었으면 우리 재민이 저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거야. 나 자네가 그 돈 줄 때까지 괴롭힐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장모님, 저희 아기 태어나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어요. 저희 한 달에 30만 원도 저거 못하고 살고 있다고요. 저도 여유가 되면 도와주겠지만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빚을 내서라도 도와줘. 요즘 이금융에서도 대출이 잘 된다고 하더라. 내가 나중에 가능하면 갚아줄 테니까 일단 빌려만 달라고. 안 그럼 나 미라한테 미라 명의로 대출 받아서라도 빌려달라고 말한다.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아내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모 때문에 결국 저는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기 싫었던 제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었죠. 저는 저희 그녀에게 사정을 말해 장모가 원했던 5천만 원을 빌려 장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정말 마지막인 거 확실하게 약속해 주세요. 아님 그때 말씀하신 각서라도 써주시든가요. 우리 사이에 각서 같은 게 뭐가 필요해. 앞으로 자네한테 돈 빌릴 일이 없을 거라고 내가 확실하게 약속해 줄게. 자네 덕분에 재민이가 엄청 좋아하겠다. 장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을 받아 챙기더니 처남 결혼식을 위해 장인과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돌아오지 않길 바랐던 장인과 장모는 한 달 후 한국으로 돌아왔죠. 여보, 아무래도 나도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 100만 원을 벌든 얼마나 벌든 해야지 우리 저금도 하고 유연히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웬만하면 당신이 집에서 유연히 보는 게 좋긴 한데 지금 내 월급으로는 저금 자체가 힘드니까 당신이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 근데 당신이 일하면 유연이는 어떡하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걸로 되나? 엄마한테 부탁 좀 해볼까 생각 중이야. 엄마랑 아빠 일도 안 하고 집에만 계시는데 유연이 하루에 4-5시간만 봐주는 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장인과 장모가 아이를 봐줄지 확신은 없었지만 저에게 도움받은 게 있으니 그걸 생각해서라도 아이를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장모님, 하루에 5시간이면 되는데 혹시 우리 유연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미라도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녁에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요. 용돈으로 200더 보내주는 거 아니면 나는 못해. 내가 무슨 너희들 가정부도 아니고 유연이 유모도 아닌데 그걸 왜 해줘야 돼? 한치의 고민도 없이 딱 잘라 거절하는 장모의 말에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온 건데 아내가 바로 눈물을 흘려버리니 제가 다 당혹스러웠습니다. 기백을 더 달라고? 형편이 어려서 내가 일을 시작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200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어? 엄마랑 아버지 이 사람한테 용돈 받고 있는 거 다 알면서도 내가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무리한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왜 보상하라 없이 네 새끼를 봐줘야 돼? 꼴랑 100만 원 지어주면서 너희 나를 너무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꼴랑 100만 원이라니. 엄마랑 아버지 한국 와서 우리한테 얹혀 살고 우리 덕분에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 못해. 엄마랑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은 그 꼴랑 하나 100만 원도 못 보내주고 있잖아. 아내가 소리를 지르자 장모가 아내의 뺨을 사정없이 날려버렸습니다. 가족들 버리고 혼자 한국으로 도망온 주제에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너만 잘 먹고 잘 살려다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못 살게 되니까 억울하니? 나는 절대로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꼴 가만히 두고 못 봐. 못된 말로 제 아내의 가슴에 갈기갈기 찢는 장모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들과 연을 끊겠다고 말이죠. 장인어른, 장모님! 저 다음 달부터는 두 분한테 보내드리던 용돈 못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꼴랑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두 분한테 쓰기엔 너무 아까운 돈이네요. 용돈 필요하시면 그 잘난 아들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집 계약 끝나면 바로 나가주시고요. 앞으로 저한테도 미래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동안 저는 장인 장모의 존재를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장인 장모가 사는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연락을 줬는데
두 사람을 쫓아내려다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일단 계약을 연장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면 장인 장모도 알게 돼서 고맙다는 연락을 할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장인 장모는 그 어떤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장인 장모가 오랜만에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저희를 찾아온 그 이유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이서방, 나 다음 달이면 환갑인데 환갑 선물로 해외여행 좀 보내주게. 장모 환갑 축하 선물로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장모님은 2년 만에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다는 말씀이 해외여행 보내달라는 말이세요? 저희 아무도 묻지 않으시고 장모님도 참 대단하시네요. 우리보다야 잘 먹고 잘 살았겠지. 두 사람 얼굴 때깔이 좋아도 너무 좋은데? 안 물어봐도 눈에 보이는 걸 굳이 물어봐야 되나? 그리고 우리 해외여행 멀리 보내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살던 필리핀으로 보내주면 되니까 돈 많이 들 걱정하지 마. 아참, 미라 너도 우리랑 같이 필리핀 여행 가자. 필리핀으로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는 장모의 말에 아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하며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자고? 갑자기 나는 왜? 다른 곳도 아니고 필리핀 가는 거면 난 안 가고 싶어. 거기서만 20년 살다 왔는데 무슨 필리핀 여행이야. 오랜만에 재민이랑 너까지 해서 가족들끼리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너 그동안 혼자서 유연히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애는 시댁에 일주일 정도 맡기고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다녀오자. 아내에게 다정한 모습 한번 보이지 않던 장모는 아내를 아이 달리는 듯한 목소리로 대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아내는 아들을 저희 부모님께 맡기고 장인 장모를 모시고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웬만하면 장모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 싫었지만 이 기회에 아내가 가족들과 화해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 흔쾌히 보내주었는데 장인 장모 그리고 아내가 귀국하는 날 공항에서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미라 어딨어요? 오늘 다 같이 들어오기로 한 날 아니었어요? 이서방, 미라가 갑자기 필리핀에 1년만 더 있다가 오겠대서 우리만 들어왔어. 미라 아마 지금 필리핀에서 재민이 도와주느라 정신없을 거야. 자기는 이서방한테 말 못한다고? 나보고 대신 말 좀 잘해달라고 하더라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고 싶었지만 장모가 지금 저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회사에 휴가를 내 아내가 있는 필리핀으로 날아갔죠. 필리핀에 도착한 저는 처남이 하고 있는 한식당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처참한 몰골의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미라야, 유연이 엄마! 식당에 들어선 제가 아내를 부르자 주방에 있던 아내가 도망오듯 저에게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안겨 살려달라고 외쳤죠. 여보, 나 좀 살려줘. 당신이 나 좀 한국으로 데리고 가줘. 당신 도대체 여기서 뭐해? 얼굴은 또 왜 이렇게 된 거야? 일주일 사이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엄마랑 아버지가 여행 때문에 나보고 여행 같이 가자고 한 게 아니라 나 필리핀에 다시 데려다 놓고 여기서 일 시키려고 데리고 온 거였어. 그리고 엄마랑 아버지가 내 여권 훔쳐다가 나 몰래 한국으로 돌아가서 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의리의리한 대저택 처남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비나나 통하지 않고 정자세로 누우며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관짝만한 창고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아버지는 필리핀에서 혼자 식당하는 재민이가 마음에 걸렸었나 봐. 그리고 내가 있었으면 인건비도 안 쓰고 식당 직원으로 부려먹을 수 있을 텐데 재민이가 직원 인건비 쓰는 게 아깝게 느껴져서 나를 데리고 온 거였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범죄야. 어떻게 사람 여권을 훔치고 필리핀에 감금시킬 수가 있어? 처남은 자기 부모들이 그러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 재민이한테는 이게 익숙하고 당연한 거야. 당신한테 말 안 했지만 엄마랑 아버지가 나만 선호 사상이 심해서 어릴 때부터 나랑 재민이랑 엄청 차별했어. 나는 그냥 우리 집의 노예였고 재민이는 우리 집의 왕자나 다름없었거든. 필리핀 대사관에서 아내의 여권을 재발급받고 저는 아내를 다시 한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바로 장인 장모를 찾았는데 장인 장모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제가 묻지 않은 자기들이 왜 평생 아내를 미워하고 부려먹었는지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미라, 쟤 내가 낳은 애 아니야. 결혼하고 3년 동안 임신이 안 돼서 입양이나 해보자 해서 입양한 건데, 쟤 입양하자마자 재민이가 생기더라고. 내 새끼 생겼다고 파행하기엔 주변 사람 보는 눈도 있어서 그냥 키웠던 거지. 미라 제가 좋아서 키웠던 게 아니야. 그리고 내 새끼도 아니래. 내 돈 들여 키워놨으면 그만한 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식당에서 일 시키고 미라 남편이 이서방 쟤네한테 돈 뜯어낸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알고 보니 아내는 입양하였습니다. 장인 장모가 남아 선호세상이 심한 게 아니라 아내가 입양하여서 구별을 한 것이라는 사실이 아내가 30이 넘어서야 처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미라야, 솔직히 우리가 너 필리핀 안 데려가 줬으면 네가 어떻게 공짜로 영어를 습득했겠니? 요즘 영어 배우려고 다들 돈을 얼마나 쓰는지 알아? 그것만 해도 네가 우리한테 갚아야 될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거기다 너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고아로 한 세 줬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장모님,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미리가 입양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키우겠다고 데려가셨으면 책임감 있게 키우셨어야죠. 미리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입양하신 거예요? 노예라니. 나한테 받은 만큼 몸으로 때우든 돈으로 뱉어내는 하라고. 그런 건데 그걸 노예라고 하면 나 진짜 섭섭해. 그리고 자네 자꾸 나 나쁜 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나쁜 놈이 아니라 가식이 없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때마침 장인과 장모가 살고 있던 집의 계약이 끝나는 때라 저는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끝까지 그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순순히 짐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가실 때 가시더라도 제가 처남 결혼식 때 줬던 5천만 원은 돌려주시고 가세요. 우리 이제 남인데 돈 관계는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걸 왜 줘야 돼? 자네가 우리 쓰라고 준 거잖아. 우리한테 그 돈 다시 받고 싶으면 차용증이라도 가져오든가 해. 필리핀 가서 보니까 처남 엄청 잘 먹고 잘 살던데 그럼 그 돈 처남한테 제가 직접 받으면 될까요? 그러든지 말든지 할 수 있으면 어디 해봐. 우리 재민이 필리핀에서 엄청 인정받고 사는 애라 자네가 건들고 싶어도 못 건드릴걸? 자네 괜히 필리핀 왔다가 생매장 당하지 말고 그 옷은 깨끗이 포기해. 필리핀 엄청 위험한 곳인 거 자네도 잘 알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장인과 장모에게서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장인 장모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간 것에 만족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인 장모를 보니 평생 키워온 딸인 저의 아내에게 눈꽃만큼의 미련도 없어 보였고 저에게 얻어낼 것이 더 이상 없을 거라 판단해서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나 앞으로 나한테는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태생이 고아였으니 다시 고아로 돌아간다고 해도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 딴 양부모라 사느니 평생 고아로 사는 게 더 나았을 줄 모르는 생각이 들어. 당신 고아여도 돼. 지금 당신한테는 나랑 유연이가 있으니까 당신 고아여도 상관없어. 내가 당신한테 남편 노릇, 부모 노릇, 형제 노릇 다 해줄게. 당신은 이런 나만 있어도 괜찮지? 당연하지.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평생 그 고생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 나는 당신이나 유연이만 있으면 부모 형제고 다 없어도 돼. 그동안 당신이 나 때문에 팔자 없는 고생 많이 했지. 내가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나도 당신한테 평생 잘할게. 장인 장모가 필리핀으로 떠나고 난 후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호황을 맞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일이 더 술술 잘 풀렸었는데 관광 사업으로 먹고 사는 필리핀은 큰 타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격을 필리핀의 사식당을 운영하던 처가에도 직통을 했는지 연을 끄는 장인과 장모 그리고 처남 식구들이 빈털터리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서방,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너무 큰 피해를 입어서 20년 넘게 필리핀에서 쌓아뒀던 거 다 잃고 한국으로 들어왔어. 지금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염치 없는 거 다 알지만 우리 식구들 살집 좀 구해줄 수 있나? 장인어른이랑 나랑은 원룸에 살을 테니까 우리 원룸 구해주고 우리 재민이네는 30평 정도 하는 아파트로 하나만 구해달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을 제가 왜 도줘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연 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저희 찾아오신 거예요? 이서방, 그때 내가 이럴 줄 모르고 매몰차게 돌아섰지만 그래도 우린 가족 아닌가. 자네가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우리 용서해줘. 앞으로 내가 자네한테 정말 잘할게. 가족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스스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남의 등골을 빼먹을 생각만 하세요? 지금 변호사 통해서 파양 절차 알아보고 있으니까 법원에서 서류 날라오면 버리지 말고 꼭 챙겨보세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처가 식구들을 문전박대라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처가 식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를 찾아오긴 했지만 아내와 제가 파양 절차를 밟고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3년이 지난 지금 아내와 저는 갚고 싶었던 빚도 갚고 청약에 당첨이 돼서 당시 살고 있던 집보다 훨씬 넓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처가 식구들 때문에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들긴 했지만 지금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지난 과거는 현재의 발판이 되기 위해 힘들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가족들에게 사랑도 못 받고 노예 취급을 당하며 살았던 제 아내를 평생 여왕님처럼 모시며 살 거랍니다. 우리 아내는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니까요. 비단 저희 아내뿐만 그렇겠습니까? 어느 종교의 노래처럼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않겠나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